가장 힘든 게 바로 농사입니다. 농사 지을 힘이 있다면 세상 어떤 일도 못할 게 없어요. 65세 농부의 충격 고백. 농사할 힘 있으면 왜 도시로 못 가냐고? 이 말이 처음에는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곱 씹어보면 참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고 싶다는 말을 쉽게 꺼냅니다. 도시 생활이 피곤하고 사람에 치이고 공기 탁하고 돈은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니 차라리 자연 속에서 흙 만지고 살면 건강해질 것 같고 비용도 적게 들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제가 아는 65세 농부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할 힘 있으면 못할 게 없다니까. 차라리 도시 가서 알바라도 하지. 이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젊을 때는 서울에서 큰 건설회사 현장 일을 하셨대요. 돈 잘 벌 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망가지고 나이 드니 일감이 끊기고 결국 귀향했죠. 시골집이 있으니 최소한 살 곳은 해결된다 싶어서요. 막상 와보니 땅이 있는데 놀리긴 아깝고 밭농사부터 시작했대요. 고추 심고 마늘 심고 쪽파 심고 시장에 내다 팔면서 조금씩 돈을 벌었어요. 문제는 힘이었답니다. 이 나이에 허리 굽혀서 밥 메고 물 주고 수확해서 자루에 담아 트럭에 싣고 시장 가서 몇천 원 깎아 달라는 소리 듣는데 사람이 말라 비틀어져. 3040대야 뭐 못할 게 있나. 나이 드니까 이거 노동 강도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나이에 농사할 힘 있으면 도시 가서 아파트 경비나 주차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알바도 할 수 있어. 농사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 사실 농사란 게 육체 노동의 정수입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기계화가 안 된 밭농사는 사람 손이 다 해야 하니까요. 떼약볕, 비바람, 모기, 허리 통증 몸이 괜찮을 때야 버틸 수 있는데 나이 들면 곧바로 한계가 옵니다. 이 이야기에 많은 은퇴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나도 한번 귀농해 볼까 했다가 겁나서 접었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58세에 명퇴한 한 지인이 있습니다. 은퇴금이 어느 정도 있어 시골에 작은 땅을 사서 주말 농장부터 시작했어요. 아내랑 둘이서 우리 노후엔 이게 낭만이다 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주말 농장은 낭만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잡초 뽑고 물 주고 사진 찍고 고기 구워 먹고 오면 되죠. 문제는 본격적으로 내려간 뒤입니다. 도시 생활 다 정리하고 귀농 선언하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살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어요. 닭장 청소, 밭두렁 보수, 물길 내기, 잡초 뽑기, 해충 방제 하루 종일 몸을 안 움직이는 날이 없어. 게다가 팔아야 돈이 되는데 도매상이 후려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결국 이 지인은 3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시작했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제 지인의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60대 초반에 귀촌했는데 둘 다 농사 경험이 있었어요. 젊을 때 고향에서 농사 짓다 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죠. 그래서 농사 기술, 땅 다루는 법, 지역 네트워크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어도 적응을 빨리 했어요. 그러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규모와 방식입니다. 나이 들어선 욕심 부리면 큰일 나. 큰 밭 해봐야 못 따라가.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이분들은 진짜로 규모를 줄였어요. 시장에 낼 거 말고 집에서 먹을 거 위주로. 남는 건 이웃이랑 나누거나 소량으로 직거래. 돈? 조금 벌지. 대신 병원비 안 드는 게 남는 거야. 이게 핵심이더군요. 나이 들어서 농사로 돈을 벌 생각을 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급 위주로 건강 유지하면서 소일거리 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5세 농부가 한 말이 뼈아픈 진실인 거예요. 농사할 힘 있으면 도시 가서 뭐든 할 수 있어. 그만큼 농사가 힘든 거야. 은퇴를 앞두고 시골에 땅을 사고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농사는 체력을 자본으로 합니다. 60대 이후엔 이게 가장 귀한 자산이에요. 기계화, 규모화가 안 되면 노동칩 약적인데
나이 든 몸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낭만을 원하면 주말 농장 정도로 시작해보고 본격 귀농은 정말 현실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엔 시골 가서 살면 돈이 적게 든다는 환상도 가지는데 사실입니다. 살림 규모를 줄이고 소비를 최소화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농사를 통해 돈을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덜 쓰면서 버티는 전략이죠. 결국 은퇴 후 삶의 설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는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입은 줄어도 지출을 줄여서 살 수 있을까?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급자족은 가능할까? 이걸 솔직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만이 아니라 악몽을 살 수 있어요. 65세 농부의 고백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농사할 힘이 있습니까? 그 힘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게 농사입니까? 아니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노후 준비는 결국 선택입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아요. 은퇴 후에 진짜 삶을 설계할 때 남들이 말하는 달콤한 이야기 말고 이런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가장 값진 정보가 아닐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노후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실패하지 않는 은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65세 농부의 솔직한 충고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농사할 힘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는 건 실제 데이터를 봐도 드러납니다. 먼저 농업 노동 강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자료를 보면 전업농 기준으로 1년에 평균 2000시간 이상 일합니다. 이건 주 40시간 기준 직장인의 연간 노동시간 약 2000시간과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농사는 계절에 따라 노동 강도가 극단적으로 쏠립니다. 봄철 파종과 이식 시기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허리 굽히고 심어요. 여름엔 폭염 속에서 잡초, 병해충 관리. 가을엔 한꺼번에 몰아치는 수확. 노동의 질이 문제입니다. 한번 허리 굽히면 12시간씩 계속해야 하고 날씨에 따라 휴식도 못합니다. 65세가 되면 근력은 20대 대비 평균 30% 이상 감소합니다. 특히 허리, 무릎, 어깨 근육이 급격히 줄어요. 대한스포츠의학회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겪는 근골격계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입니다. 즉, 농사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버텨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뭘까요? 많은 귀농 컨설턴트들이 강조하는 게 딱 이거예요. 규모와 방식을 줄여라. 사례를 들어볼게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귀농 7년 차인 62세 부부가 있습니다. 초기에 1000평 규모로 고추 농사했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3년 차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딱 200평으로 줄이고 고추 대신 부추, 쪽파 등 노동 강도가 적은 작물로 전환, 로컬 직거래 위주로 판매. 이 부부의 수입은 줄었을까요? 흥미롭게도 총 수입은 3년 차 대비 80% 수준으로 유지됐어요. 대신 비용과 노동력이 대폭 줄어서 실질 소득 순수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규모가 작으면 비용 부담이 적고 체력도 덜 듭니다. 큰 규모의 장점 수확량 증가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단점으로 바뀌어요. 관리 못하면 병충해, 폐기 손실, 인건비 폭등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팁 기계화와 도구 활용. 65세 농부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기계 살 거리입니다. 관리기 1인용 경운기 하나만 있어도 삽질 노동이 70% 감소. 멀칭 비닐 덮개와 자동 관수 시설 설치하면 잡초 제거, 물주기 부담 80% 감소. 전동 운반차 한 대면 수확물 운반이 5분의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기계 구입비를 5,070%까지 지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안 해서 맨몸으로 하다 건강이 망가집니다. 귀농기촌지원센터, 농협기술센터 등에 가면 기계와 상담과 지원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 장목 선택이 핵심.
많은 60대 귀농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추억의 장목 때문입니다. 고추, 마늘, 배추 전통적으로 해온 것이라 익숙하지만 노동 강도가 극심합니다. 경쟁이 치열해 도매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동 강도 낮고 가격 변동이 적은 작목을 찾으라. 표고버섯 톱밥 재배, 새싹 채소, 허브, 블루베리, 특화 작목.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고수익 품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직거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로컬 푸드갈로 소량 고가 판매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팁, 낭만과 생계를 구분하라. 많은 분들이 시골살이 유튜브나 TV에서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혹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낭만 농사 자급자족 위주. 팔 생각 없이 건강 위에 적당히. 생계 농사 팔아서 돈 벌기. 노동 강도 극심 시장 경쟁 치열. 은퇴 후 건강 유지, 여유를 원하면 낭만 농사 계획을 세워야지 생계 농사로 돈 벌 생각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이야기. 시골은 돈이 안 든다는 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주거비는 싸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시골 병원비가 문제라기보다 큰 병원 가려면 도시로 가야 하고 교통비와 시간 비용이 큽니다. 농자재 필요, 기계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자금 설계 시 시골로 가면 생활비가 반으로 준다고 단순 계산하지 마세요. 보통 2030% 절감 효과는 있지만 의료비나 교통비가 변수로 작동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문가 입장에서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농사로 돈을 벌 계획이라면 규모와 기계화 판로 전략을 철저히 짜라. 귀농 전에 1년 이상 주말 농장으로 체험하라. 본격 귀촌 시 의료 교통 생활비 구조를 재점검하라. 나이 들어서는 생계 농사보다 낭만 농사를 목표로 설계하라. 결국 은퇴 후 귀농 귀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도 당신의 건강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솔직하게 계획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시길 권합니다. 이게 진짜 실패하지 않는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